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짜 함수와 그리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나이를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if문과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사원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3번에 보시면 today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일 날짜를 표시하는 겁니다. 직접 쓰셔도 되지만 수식의 날짜에 가시면 t, today 함수 이거를 이용해서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면 날짜가 나타나죠. 내일 이 파일을 오픈하면 12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파일을 열 때마다 날짜가 변경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날짜 표시할 때는 아래 단축키 써드린 대로 컨트롤 세미콜론하고 엔터 치면 오늘 날짜가 바로 표시되고요. 자, 현재 시간은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누르시면 현재 시간이 나타납니다. 아주 편하죠. 이번에는 텍스트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아래 보시면 텍스트 함수는 left, right, mid 함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에 보듯이 왼쪽에서 문자 추출하는 거, 그 다음 오른쪽에서 문자 추출, 가운데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성명을 나타낼 때 성만 나타나죠. 첫 글자만. 그렇게 한번 추출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커서 두고 날짜 형식을 했던 그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 함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순이니까 left 여기 있네요. left부터 첫 글자만 표시할 거라서 left 함수에 되어 있고요.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라는 거는 어떠한 문자열에서 할 거냐, 이름이죠. 그 같은 라인에 있는, 같은 줄에 있는 이름을, 임지의 이름을 클릭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넘버 캐릭터는 몇 글자를 축출할 거냐, 한 글자를 축출하는 거니까 2라고 확인합니다. 그럼 첫 글자가 되죠. 자, 벌써 다 됐네요. 자, 더블 클릭해서 수식 복사도 했습니다. 자, 옆에다가는 지혜라고 해서 두 글자를 표시를 하고 싶다면 이거는 오른쪽 문자에서 추출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커서 두고 자, 날짜 옆에 있는 텍스트 함수죠. 텍스트 함수에서 right 함수입니다. 알파벳 순이니까 쭉 내려가셔서 right 함수. 자, 텍스트는 같은 줄에 있는 문자열. 그리고 제가 아까 오른쪽에서 이름만, 지혜라는 이름을 할 거라면 두 글자죠. 그리고 확인하면 두 글자가 축출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수식 복사됐습니다. 자, 딜리트로 지우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글자만 표시해 볼까요? 가운데 글자. 자, 요거는 원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마찬가지 텍스트에 mid입니다. mid. mid 함수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텍스트는 마찬가지 그 줄에 문자열인 이름. 다음 두 번째는 start number는요. 내가 원하는 문자가 몇 번째로 시작하느냐. G라는 글자잖아요. G 가운데 글자 두 번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자, 마지막 넘버 캐릭터는 아까 동일하게 몇 글자를 추출할 거냐. 한 글자니까 2라고 하셔야 되죠. 1이라고 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랬더니 가운데 글자가 나오죠. 지만 마찬가지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수식 복사를 했더니 가운데 글자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연습했으니까 지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글자를 추출할 거냐면 생년월일이잖아요. 생년월일에서는 76년이 연도죠. 이 두 글자를 추출할 거고 그 다음에 03 또 이 두 글자를 mid 함수 이용해서 추출할 거고요. 10 일자는 right 함수인가요? 아니죠. 이 전체 문자 중에서 가운데 있으니까 여전히 mid 함수로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생년월일 구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고 자, 여기는 date 함수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커서 둡니다. 그럼 먼저 date 함수부터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날짜의 date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date 함수 왔는데요. 여기다가 year라는 곳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이라는 연도만 넣어야 되는데 76이라는 연도를 이 문자열 중에서 추출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 year라는 곳에는
left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months는 뭔가요? months는 여기 문자열 중에서 03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mid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 day는 여기 보시면 10이라는 요 문자를 추출하셔서 여기 나타내려면 얘도 이 전체 문자 중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mid 함수 이용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 거는 left 함수였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상태에서 수식에 올라가셔서 텍스트 함수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date라는 함수를 불러온 상태입니다. 함수를 이미 불러온 상태에서는 다음 다른 함수를 한다는 건 중첩을 한다는 건데요. 겹치는 거죠. 네, 그거는 여기 위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함수를 불러올 때는 여기 이름 상자라는 곳이 이렇게 함수명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역삼각형을 눌러주셔서 다른 함수를 찾으셔야 돼요. 자, 저희가 left 함수 사용할 건데 left 여기 다행히 있네요. 만약에 없다면 함수 추가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함수 추가해서 이거는 텍스트 함수인데 지금 현재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텍스트 함수로 바꿔서 자, left 함수니까 L로 시작하는 거 찾아서 확인합니다. 자, left로 바뀐 거 눈으로 확인하고 요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텍스트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몇 글자만요? 76이라는 연도만 표시할 거니까 2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안 돼요. 현재 데이트 함수를 하다가 left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다시 데이트 함수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에 있는 데이트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셔야죠. 이어에는 left 함수가 딱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 months를 해볼까요? months. 자, 여기다 클릭하고 마찬가지 데이트 함수에서 mid 함수로 가려면 여기로 가셔야 돼요. 여기 눌러서 mid 함수가 다행히 있네요. 없으면 함수 추가하셔야 돼요. mid 눌렀더니 mid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내가 원하는 03이라는 요 글자에 여기 0은 몇 번째 있냐면 세 번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스타트는 3 그리고 두 글자만 여전히 확인하시면 안 되고 다시 데이트 함수로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서 여기에다가 마찬가지 동일하게 여기서 mid죠. mid 똑같은 방법입니다. 텍스트는 여기 문자열 중에서 자, 여기에 일자잖아요. 10은 이 일자가 몇 번째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래서 스타트 넘버가 5 그리고 두 글자만. 다 했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생년월일이 추출됐죠. 자, 얘네들을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하셔서 수식 복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을 추출해냈습니다. 자, 이 생년월일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거가 이해가 쉬운데 이거 좀 익숙해지시면 조금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커서 두고 데이트 날짜 함수였잖아요. 날짜 데이트 함수. 이 상태에서 left 함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우셨죠. 여기에다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입력하시면 좋겠죠. left 함수 가로하고 대신에 어떠한 문자열 이 문자열을 클릭하시면 되고 C6을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 중에서 두 글자만 좀 편하죠. 탭키 사용하셔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mid 함수죠. 탭키 mid 함수 가로 열고 마찬가지 클릭하셔도 되고요. C6은 알고 계시니까 몇 번째 시작하나요? 세 번째 두 개만 또 탭키 사용하시고 또 mid 좀 이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으세요. 이해만 하신다면 다섯 번째 시작하고 두 개만 그리고 확인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훨씬 편하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자, 이번에는 함수 6번인데요.
year, month, day라는 함수입니다. year는 이 생년월일 중에서 이 날짜 중에서 연도만 추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커서 두시고 날짜에 year라는 함수로 가면 year 함수라는 곳에 어떠한 문자열, 생년월일이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 생년월일 중에서 연도만 추출해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딜리트로 지우고요. 나이라는 곳에 커서를 두고 직접 입력하는 게 편합니다. 금방 알려드렸던 year라는 함수에 오늘 날짜 today라고 배우셨죠? today, 오늘 연도에서 빼기. 자, 뭘 빼야 되나요? 마찬가지 연도라는 year 함수에 내 생년월일이죠. 생년월일 이 부분이 잘 안 보이시면 D6하고 쓰셔도 되고 현재 이렇게 더하기가 나오죠. 하얀 십자가 나오면 선택됩니다. 이 앞부분 선택하셔도 돼요. D6 잘 선택이 안 되면 직접 입력하시고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네, D6의 연도만 추출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네, 우리나라는 한 살 더 먹으니까 더하기 1 하고 엔터 하시면 날짜 계산이 됩니다. 네, 쉽죠? 자, 계산이 끝났으니까 더블 클릭하고 수식 계산했습니다. 자, 나이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부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서는 사원 코드에서 여기에 써드린 대로요. 이 A라는 코드가 있으면 네, 여기 옆에 설명드린 대로 뭐 총무부, 네, 그리고 B라면 영업부, C라면 인사부, D라면 격리부로 표시하자라고 제가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부서의 첫 글자가 A잖아요. A. 그러면 left 함수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뭐이면 총무부, 뭐 B이면 무슨 부 이럴 때는 if문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if문과 그리고 left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 사용하는 거를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가 나올 곳에 커서를 두고 논리 if로 갑니다.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써라고 나오는데요. 조건식은 이 사원 코드의 첫 글자가 A이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먼저 left 함수를 하러 가셔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이름 상자라는 곳에 자, 여기 잘 가리키셔야 돼요. 역삼각형 목록바를 눌러서 left 함수입니다. 다행히 있네요. 없으면 함수 추가해서 찾으셔야 되고요. left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앞서 했던 대로예요. 자, 문자열은 바로 앞에 있는 사원 코드. 그 중에 한 글자만이죠. 한 글자만 확인하시면 안 되죠. 아직 미완성 상태죠. 다시 돌아갑니다. if문으로. if문을 미완성했기 때문에 if문 사이를 클릭하면 if문으로 이렇게 왔고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빨간색이 표시가 되는 거는 뭔가 미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자, 뭐라고 써야 되나요? 조건에서 제가 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양따옴표 하고 A 양따옴표입니다. 입력하실 때는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이 없고요. A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총무부죠. 총무부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 거짓이면 false입니다. 거짓이면 여기에서 또 if문이 들어갑니다. 자, if문을 넣어 볼게요. 자, if문을 넣으려면 마찬가지 다른 함수인 경우는 요 위에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 상자에서 if 다행히 있네요. 없다면 함수 추가에 가서 논리 함수의 if를 찾으셔야 되고요. if입니다. if 돌아왔죠. 자, 이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천천히 또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까 동일하게. 자, left 함수로 갑니다. 다시 여기로 가야죠. left 함수를 눌러주고 left로 바뀌었네요. 자, 어떠한 문자열 중에서 사원 코드 중에서 똑같습니다. 첫 글자만 다시 if문 돌아갈 때는 주의하셔야 될 거가 조금 전에 했던 if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를 한번 클릭. 다시 if문 돌아왔는데 미완성이기 때문에 빨갛죠. 이번에는 B이면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B.
자, 양따옴표하고 B면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영업부라고 하기로 했죠. 영업부. 자, 이번에 또 거짓이면 또 이품은 돌아갑니다. 네, 중첩해서 하는 건 위에서 할 수 없다고 했고요. 여기 이름 상자에 목록반 눌러서 이품은 또 돌아갑니다. 세 번째 똑같이 합니다. 마찬가지 조건은 로지컬 텍스트 조건은 레프트 함수로 가서 사원 코드 문자열에 하나만 확인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했던 if문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했던 if문을 눌러줍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빨갛게 나온 거는 뭐가 미완성인가요? 는 여기서 C면이죠. C면.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부라고 하자. 자, 이번에는 또 if문 안 씁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D라는 거는 아니면 거짓이면이니까 바로 여기다가 격리해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다 끝났습니다. 종무부 수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 된 거 보이세요? 네. 자, 이렇게 수식 입력줄 잠깐 한번 보면 좀 길죠? if문. 네, if문과 제가 레프트 함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if문이 여러 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if문이죠. 다중 if문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if문이 하나, 처음 if문에다가 가로한 거가 하나 있었고요. 거기에 자 조건식이 여기가 조건식이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참이면 바로 총무부로 나타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자, 거짓이면 이만큼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자, 또 여기에서 if문이 있었죠. 자, 또 여기 if문에서 조건이 어떤 건가요? 조건이 이거죠. 이 조건이 참이면 영업부, 거짓이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거짓이면 이만큼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if문이 또 나왔어요. 근데 if문의 조건은 요겁니다. C이면 인사부로, 거짓이면 이제는 마지막은 늘 바로 격리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해가 나중에 되시면요. 한 번에 쭉 바로 입력하시면 훨씬 편하게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